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나이 마흔에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고 아직 노총각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처량한 남자입니다.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가 영업 쪽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업한답시고 이제껏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웬만한 데는 안 빠지고 다 찾아다녔거든요. 매일같이 술 마시고 놀다 보니 돈은 돈대로 쓰고 어떤 놈들은 저를 호구라고 부리기도 합니다. 저도 제 실적을 올려야 하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제 돈을 뜯어먹는 애들도 워낙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 나름대로는 정말 큰 딜레마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안 찾아다닐 수도 없고 환심을 사야 하니까 계산도 많이 하면서 실속 없이 지내다 보니 번듯한 집 한 채 없이 아직까지 반전세에 지내고 있죠. 돈 쓰는 것도 정말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영업까지 이어지게 하려고 돈을 썼는데 그렇게 돈을 물쓰듯이 쓰다 보니까 어느새부터는 어딜 가든 제가 무조건 돈을 쓰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저도 제가 돈을 쓰는 게 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나쁜 습관인 건 알지만 그렇다고 얻어먹기에도 뭔가 불편하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돈은 없고 자존심만 남아버린 노총각 신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도 좀 씁쓸하긴 하지만 지금껏 제가 살아왔던 방식이고 저도 하루빨리 성공해서 이 상황을 좀 정리하고 싶네요. 동창회 모임, 경조사, 친구 모임, 심지어 동네에서 하는 경로당 행사까지 챙겨가며 다니다 보면 점점 살도 많이 찌고 심신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서는 성인병이 곧 올 것 같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수치들이 상당히 안 좋은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네 공원을 밤마다 산책했는데 혼자 다니는 게 심심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는 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기분이더군요. 운동도 좀 하면서 인맥 관리나 영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좀 더 거친 운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땀 흘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총무로 있는 산악회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함께 다니는 회원수만 수십 명이라는데 저도 거기에 들어가게 됐고 이 나이에 체면도 있고 해서 노스페이스 매장에 들러 옷과 신발, 가방까지 신상으로 한 벌 뽑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보니까 등산은 처음 하는 놈이 아래 위로 갖춰 입은 게 누가 보면 전문 산악인으로 오해하겠더군요. 신상이 정말 잘 나왔다는 생각을 했고 역시 이 맛에 돈을 쓰는 거라고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친구가 보내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둘째 주 일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상큼한 새벽 공기를 맡아본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마음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는 이 굳은 의지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었죠. 저도 나름대로 인맥 관리를 하긴 한다마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지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에 약간은 긴장되고 흥분도 되더라고요. 집결지가 3곳이 있었는데 마침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초등학교 앞에 모이면 된다길래 시간 맞춰서 나갔더니 무슨 관광버스가 그렇게 많은지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더군요. 이렇게 대규모로 움직일 정도로 괜찮은 것들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혼자서 쓸쓸하게 공원을 걸었는지 싶었습니다. 친구 녀석이 저를 마중 나와서 따라갔더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산악길잡이와 40대 후반의 여자 총무를 소개해주더군요. 총무가 남자 총무, 여자 총무 2명이란 걸 그때 알게 되었죠. 자기네들 모임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관리하기 어렵다고 남자는 남자 총무가 관리하고 여자는 여자 총무가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와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서로 악수를 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영업직의 아름다운 미소를 건네며 여자분께 어필을 하려고 했지만 여자는 낯가림이 좀 심한 편인지 그다지 밝게 받아주지 않았고 버스에 타기 전에 친구한테 슬쩍 말했습니다. 저 여자 총무한테 나를 많이 챙겨달라고 부탁해달라고. 저 여자를 통해서 사람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죠. 외모도 곱상하고 이 모임에서 굉장히 오래된 터줏대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모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이 여자를 잘 이용하면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쉬울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 여자는 중요한 징검다리였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도 그녀와 나란히 앉게 됐는데, 산악 길잡이가 오늘 타게 될 산의 경로와 각종 안내사항을 짧게 말하고는 버스가 목적지로 출발하였고, 버스 안은 사람들 말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바로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쉴 새 없이 옆 사람과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참석 인원이 40명이 넘어서 그런지 빈자리가 안 보일 정도로 버스 안은 꽉 차 있었고, 연령대는 대부분 40, 50대로 보였습니다. 간혹 가다가 나이를 좀 가늠하기 어려운 분들도 보이긴 했는데 뭐 그게 딱히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남녀 비율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남자 여자가 반반 정도 되더군요.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여자 총무가 저보다 5살이나 나이가 많다고 들었는데도 등산을 꾸준히 해서 그런지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보면 볼수록 아줌마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적지 입구에 내린 회원들은 산악 길잡이를 따라 차례대로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기다란 뱀이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줄을 지어서 올라가더군요. 처음 하는 산행이다 보니 선두와는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생각보다 산악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체력이 요구되더라고요.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숨은 턱턱 막히고 정말 힘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중에 여러 사람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중간에서 사진 찍고 앉아서 노는 팀, 등산보다는 산 입구에 죽치고 앉아서 친한 여자들이랑 농담이나 하고 술 한잔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두 친한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등산을 온 목적이 제 각각이더군요. 제대로 등산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40명 중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놀려고 나온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게 아니고서야 등산에는 어쩜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저는 후미에서 여자 총무와 친한 무리 틈에 속해 있었고, 제가 힘들어하며 숨을 헐떡일 때마다 한창 힘쓸 나이에 왜 이리 힘을 못 쓰냐고, 이래서 남자 구실 제대로 하겠냐는 면박을 줬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산 타는 베테랑들과 속도를 맞추는 건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했고, 제가 아무리 자존심이 있어도 이 속도를 따라갈 자신은 없었습니다. 여자 총무는 지칠 때마다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항상 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중간에 쉬면서 물도 챙겨주고 바나나도 챙겨주더군요. 그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예쁜 꽃들이 많이 피었다면서 귀에 꽃을 꽂고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성격이 좋은 여자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참 두근거리기도 하고 등산을 왔는지 데이트하러 왔는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점심때가 되니 각자 도시락을 챙겨와 펼쳐놓고 다 같이 먹는데, 친구놈이 여자 총무에게 제밥까지 부탁했는지 식사를 준비했다면서 오리고기와 야채쌈을 꺼내 넣더군요. 도시락으로 싸운 건데 어찌나 푸짐하던지 5명은 먹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적당히 챙겨줄 거라고 생각은 했다마는 식사까지 이렇게 대접해주니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각자 준비해온 도시락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하니까 마치 뷔페 식당에 온 것처럼 푸짐해지더군요. 어릴 때 도시락 싸들고 소풍 가던 때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역시 어른들의 세계가 무서워요. 자기네들 산 타러 올 때 도시락 싸는 정성으로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면 참 좋을 텐데, 아이들 도시락은 대충 김밥으로 때우고 자기네들 도시락만 이렇게 열심히 쌌다고 생각하니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사람은 다른 반찬은 없고 오이고추와 쌈된장을 한가득 챙겨왔고, 어떤 사람은 어젯밤에 담은 거라며 겉절이 김치를 한가득 가져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시락에서 계란말이가 제일 잘 팔린다면서 커다란 도시락통에 계란말이만 싸와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웃기고 재밌더라고요. 산 중턱에서 이렇게 푸짐한 점심을 먹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 여자 총무는 동네에서 오리고기집을 운영한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으로도 오리고기를 싸온 것이었습니다. 괜히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게 아니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녀의 매력에 끌려 점점 여자로서 욕심이 나기 시작했고, 그 뒤로도 그녀의 오리고기 식당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려고 했죠. 저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에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한 외모에 호감이 생겼었다면 자주 얼굴 보고 지내면서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 과부로 지낸 지 3년째라 가만히 있어봐, 이 아줌마가 다 해줄게 라는 말을 가끔 하곤 했는데, 말로는 놀리는 것 같으면서도 행동 하나하나에 저를 챙겨주는 게 느껴지는데 그때마다 푹 빠져들고 말았죠. 가끔 저를 남자가 아닌 남동생처럼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제가 그녀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계속 적극적으로 연락했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엔 제 마음을 받아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여자친구에게는 20대 중반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시집가기 전까지는 저희 사이를 비밀로 만나야 한다며 당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사별하고 젊은 총각놈이랑 사귄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괜히 딸의 남자친구 쪽에서 결혼을 막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는 비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녀는 처음부터 재혼할 생각 없으니 그것도 감안해서 사귀자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뜻이 그렇다는데 그게 싫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저는 모든 걸 다 맞춰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비밀로 연애를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각자 할 일 하다가 가끔씩 만나서 데이트하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저희는 밤에도 궁합이 아주 잘 맞았고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잘 빠진 몸매는 늘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이 나이가 되어서도 땀을 쫙 빼면서 사랑을 나눈다는 게 참으로 상쾌하고 기분이 좋더군요. 그녀도 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근데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제 여자친구가 저같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면서 솔직히 재혼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동안 내 노력이 결실을 보는구나 싶으면서 시간만 나면 그녀가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함께 지냈습니다. 신혼집처럼 침대와 소파도 바꾸고 그녀 스타일로 인테리어도 꾸며놓고 틈만 나면 둘이 붙어 지내며 알콩달콩 신혼처럼 지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연애하고 있었는데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여자가 생겼다는 게 소문이 났고 전부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이 그녀를 반대하네요. 친인척, 친구, 지인 등 한 명이라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이미 결혼도 했던 여자고 딸도 너무 크다고 하고 이것저것 반대하는 이유가 참 많았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딸 시집 보낼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재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거라도 바로 하려고 했더니 결국 그녀의 딸까지 엄마가 젊은 남자와 연애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랑 헤어지라는 말에 딸과 대판 싸우고 짐까지 싸들고 우리 집에 찾아왔네요. 그녀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딸밖에 모르던 그녀가 이제는 20살도 훨씬 넘게 키워졌으니 할 만큼 했다. 시집갈 때 혼수는 해줄 테니 엄마 인생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며 딸과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이제 저와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당장이라도 재혼하자는 입장입니다. 큰일이네요. 그녀는 아직 우리 집에서 반대하는 사실을 모르고 딸과 싸우고 집까지 나와 한 달째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사실은 정말 볼품없는 남자라서 이런 여자가 저를 좋아해주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에는 큰 축복이지만 주변에 워낙에 반대가 심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는 게 진짜 행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참 많아지네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